이렇게 보이지 않는 회사의 대표의 삶이 참 힘듭니다. 쉽지 않고요. 뭐 대표들은 돈을 많이 벌더라, 뭐 본인들이 다 돈을 쓴다더라,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건한 영향력의 이동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을 꼭 하셔야 된다, 즉 조직 안에서 회사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제가 공유를 좀 해드려 보고, 그런 유형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런 분들은 조직 생활이 조금 어렵고 회사 생활이나 좀 루틴한 삶보다는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사업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사업가의 길로 갈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두 유형별로 공유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. 사회생활을 할 때랑 그 다음에 회사를 퇴사를 하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? 왜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까요? 여러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? 돈이죠, 돈. 네.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매개체, 수단입니다. 그럼 여러분,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돈일까요? 저는 여러분,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, 진정한 행복에 가깝게 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는 경제적 자유, 두 번째는 시간적 자유, 세 번째는 운명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,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만족할 만한, 또는 내가 가용금액이 본인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맞춰서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50억이 있든 돈의 액수, 절대적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경제적인 독립할 만한 그런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시간적 자유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좋은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시간이 없다면 그거는 돈 버는 기계에 다름없겠죠.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운명의 자유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과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영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내가 너무 하기 싫거나 흥미가 없어, 그냥 억지로 해야 되거나 누군가가 시켜서, 또는 돈을 많이 벌려고 억지로 그냥 끼워 맞춰서 한다가 보면 오래 못 가요, 여러분.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경제적 자유, 두 번째 시간적 자유, 세 번째 이 운명의 자유를 저는 도약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동부건설에서 만 6년 재직하면서 직장 안에서 굉장히 또 본인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. 그러나 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, 그런 분들의 어떤 공통점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한 포인트를 잡아봤어요. 첫 번째는 변화를 꺼려하세요. 변화를 꺼려하고 현실적이지다 못해 굉장히 이제 비관주의로까지 간다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현실과 틀 안에서 안주하면서 이제 반복된 일을 한다는 거죠. 본인이 그냥 기어처럼 이렇게 종속돼서 안주하면 본인 스스로의 어떤 경쟁력이 조금 도태될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다.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경계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 이 신용사에서는 대출에 대한 레버리지를 굉장히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. 투자를 위한 생산 활동을 위해서는 대출을 좀 활용하면 좋은데, 대출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인식이 있었다. 이 부분이 좀 있었고요. 네 번째는 소비지향적인 거. 계속 반복되는 그 카드 결제일 있죠. 통장에 급여가 들어오면 카드 결제액으로 다 나가고, 들어오는 돈은 제한적인데 이 소비의 흐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늘어나는 부분, 이 부분들이 조금 좋지 않아 보였다. 다섯 번째는 쉽게 말해 100점 채우기에만 이제 딱
좀 급급한 거죠. 회사 생활 안에서는, 사회생활 안에서는 주어진 틀과 현실, 변하지 않는 이 루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을 그냥 100점에만 목표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. 마지막으로는 그 스스로의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의 문을 1%라도 열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죠. 사람들은 항상 욕심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또는 부자 또는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거죠. 근데 그 부러움을 달성을 하려면 내가 좀 더 내 스스로를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그 빌드업을 하기 위한 가능성을 본인 스스로가 닫아버리면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는다는 거죠. 큰 틀에서 보면 회사라는 그 큰 퍼즐 안에 종속되어 있는 삶 속에서는 변화나 아니면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.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조금 답답함을 느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를 퇴사하면서 지금의 어떤 사업가의 길로 걷고 있고, 그 다음에 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또 6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주체적인 판단과 선택과 집중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일을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회사를 다니면서 조직 생활과 또는 타 부서의 협업, 그리고 뭐 회사의 어떤 상사의 오더 베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사업의 영역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었고 뭔가 생산적으로 일을 대가를 낼 수 있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. 두 번째 포인트는요, 여러분, 독서를 많이 합니다. 많은 양의 독서를 통해서 수많은 변수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를 좀 독서에서 많이 저는 교훈을 얻는 편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회사 생활 할 때 있어서는 100점이라는 목표를 딱 가두리로 두고 시작을 했다고 하면 사업가의 영역에서는 매번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도전 의식을 갖고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만한 것에 포인트를 항상 가능성을 열어놔요.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가능성을 아까 뭐라고 했죠? 닫아놓는다고 했죠. 근데 그 닫아놓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본인 스스로는 해야 된다는 거죠.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.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가의 길에서는 대출과 신용, 그리고 자본주의 3요소, 노동토지 자본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게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사업가의 길에서는 생산적인 정보에 끊임없이 리인베스트먼트를 하고 있습니다. 회사 생활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범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업 플랫폼을 만들거나 또는 사업에 필요한 제조시설이나 뭐 생산적인 정보의 투자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. 사업가의 길에서 느꼈던 매력적인 포인트 6가지를 공유를 해드렸는데,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직장 생활하고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결국은 모든 인생의 일에 대한 주체는 사업은 내가 되고 회사 생활은 회사가 된다. 내가 아닌 타인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 직장인분들 뭐 많이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출근하면요 이메일 체크하고, 그쵸? 공지사항 뭐가 새로 나온 게 뭐가 없는지, 그 다음에 제가 속해 있던 부서는 국가기관 발주공사를 발주한 거를 입찰해서 수주하는 부서에 수주 영업팀에 있었거든요. 그 입찰 공고 사이트라는 게 따로 있어요. 그러면은 2, 3일에 한 번씩 새로운 입찰 공고가 올라오는데 출근하면은 그 공고부터 봅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오전 업무가 가고요. 그 다음에 전화 업무, 전국의 이제 건설공사 기성 현장들 컨트롤 해줘야 되지, 뭐 보증서 발급해야 되지, 계약 업무 같은 거 하고요. 그러다 보면 하루 다 가요. 그리고 이제 최악의 이 업무 중에 하나가 제 담당 중에 하나가 전표 작성이 있었어요. 전표.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가는 거죠. 그냥 막 기계적으로 숫자 보고 법 공부도 하고 로스쿨까지 나왔는데 이걸 내가 쳐야 되나. 진짜 현타가 왔었죠.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납니까 안 납니까? 무조건 실수가 나죠. 오타 나죠.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. 그렇게 동부는 그런 좀 1년에 좀 아픈 기억이 있는데,
지금 대표의 스케줄은 완전히 다르죠. 저는 아침 6시 반에서 7시에 일어나고요. 아침 운동을 꼭 합니다. 그 다음 회사 출근하면 9시에서 10시 사이 정도 되거든요. 일단은 보고를 받죠. 급한 일이 있으면 임원분하고, 그 다음에 직원 급한 거 있으면 보고부터 받고, 그 다음에 오전에 회의하고 보고 받으면 다 끝나요. 시간 지나가면 점심 먹고, 그 다음에 오후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장 또는 입지를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업무가 항상 있어요. 그래서 수시로 어느 지역이면은 그 지역에 가서 저희 그 브랜딩에 맞는, 그래서 자리 찾고, 뭐 예비 경영주님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좋겠다, 임장 보고서라고 해서 그런 요소들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놓죠. 그 와중에 그 사이사이에 운전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전화가 많이 오죠. 전화 오면 한 분 한 분 다 응대해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퇴근 시간이 있냐? 저는 퇴근 시간이 없습니다. 뭐 일이 조금 빨리 끝나면 6시, 7시, 5시에도 퇴근을 하지만, 일이 끝나지 않는 날은 밤 11시, 12시까지도 회의하고 미팅 나가거나 일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, 결론적으로는 직장 생활의 삶은 좀 규칙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반면에 사업가의 삶 또는 대표의 삶은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로 빡세게 결이 다른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초봉이 실수령액이 290에서 300만 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, 정확하게. 그리고 제가 만 6년 다니고 대리 3년차 때 퇴사를 했는데, 그때 아마 제 실수령액이 370에서 80 사이 정도, 정확히는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 380 전후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데이롱 운영하면서 처음에 제가 벌 때는 동부 대리 때보다 공 하나 더 붙는 것 같긴 해요. 10배 정도는 더 벌었던 것 같고, 여러분 지금은 훨씬 더 못 봅니다. 이유는 그때보다 직원이 지금 거의 10배 더 많아졌고요. 나가는 비용이나 세금이나 사대보험이나 차량도 있어야 되고요. 회사 임차료도 내야 되고요. 각종 재고자산 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나갑니다. 그래서 제가 갖고 가는 급여나 제가 갖고 있는 이 이익들은 다시 회사의 법인 계좌에 넣고 재투자를 하면서 회사를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이렇게 보이지 않는 회사의 대표의 삶이 참 힘듭니다. 쉽지 않고요.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말은, 자기 객관화라는 그 워딩 아시죠, 여러분?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잘하고 못하고,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. 뭐가 좋다,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, 본인한테 맞는 길을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고민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의 권한 영향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다음 3화에서는요,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낱낱이 공유를 해드려보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